안녕하세요. 예, 눈이 펄펄 오는 오후입니다. 실장님, 오늘 같은 날도 참 여기저기 방송 다 다니시고, 이 눈 오는 중에 성실성 하나는 참 대한민국 1등이십니다. 오늘 박지원의 식탁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호루라기 재단의 김언경 이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두 분도 좀 보셨나요? 글쎄요. 뉴스 공장에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뵌 적은 있는데 예, 이렇게 방송을 같이 한 건 처음이에요. 예, 저도 그렇고. 예. 왜냐하면 호루라기 불어버리면 예. 제가 불리한 거 아니에요?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호루라기 재단은 그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기관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모신 이유는 검찰 통치에 맞서서 시민의 자위권으로서 좀 더 많은 공익제보가 좀 필요하다, 뭐 이런 판단에서 모셨는데요. 천천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 이사님 예전에 그 민원연 네. 그 처장으로서 방송 엄청 나오셨잖아요. 네네. 많이 했죠. 예. 전에는 민원연에서 일한 거 봤고요. 제 건강의 문제로 1년 정도, 푹 쉬다가 사무실 없이 집에서 그냥 미디어 인권연구소 뭉클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사부작 일을 하고 있어요. 글도 가끔 쓰고, 뭐, 방송도 유튜브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전에 호루라기상 심사위원을 맡으면서 그 인연으로 3년 전부터 호루라기 재단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이사 중에서 가장 막내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이가 막내가 아니고 이사가 나이도 된지 막내 같으세요. 아니에요. 이사가 된 지 가장 막내라서 또 이제 미디어 관련된 일을 했다라는 이유로 주로 이제 홍보 쪽을 저에게 분담해서 이제 주시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호루라기 재단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휘슬블로어에서 착안을 했대요. 근데 이 휘슬블로어는 원래 영국에서 경찰들이 그 어떤 비리가 있거나 시민이 위법 행위를 할 때 호루라기를 불어서 경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유래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휘슬블로어로 하지 말고 한국말로 호루라기 재단이라고 하자, 이렇게 이제 만들었다고 하고요. 공익제보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많은 분들이 공익제보는 뭔가 공공기관에 대한 제보, 공공기관 내부의 비리 이런 것만 있다, 그런 것만 해야 공익제보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민간 기업 또는 요즘은 시민단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폭로, 그러니까 공익제보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조직 내부에서 부정부패, 그리고 뭐 불법, 예산 낭비, 또한 갑질이나 인권 침해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내부에서 그전에는 관행이라고 생각했지만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들, 이런 것들을 제보하는 공익적인 목적을 갖고 제보하는 사람을 우리가 공익제보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사실 예전에는 우리가 흔하게 공익제보자라는 용어를 안 쓰고 양심선언이라고 그렇게 그래요. 예, 말을 기억납니다. 많이 했죠. 예. 예. 과거에 뭐 그 군사독재 정부 시절에 언론 통제를 그 고발했던 보도지침 사건이 있었죠. 예, 김주원 기자. 예, 이 김주원 기자님도 당시에 양심선언문이라는 것을 써놓고 내가 어떻게 될까봐 그런 적이 정말 있었어요. 죽을지 모른다 해서 그런 것도 써놓고 네. 선언하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김언경 이사님을 모신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네. 검찰은 수사권이 있고 기소권이 있습니다. 이거 거의 독점적 권한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온 나라를 검찰이 통치한다라는 말이 나오게끔 하고 있는데 이게 자의적인 권한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시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뭔가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권력기관 내부의 공익제보를 좀 필요로 한다. 네. 그런 점에서 오늘 김 이사님 모셨습니다. 네네. 또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뭐, 대표적인 아주 기억에 나는 그 공익제보를 몇 개 말씀드리면, 우리 실장님이 가장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윤석양 이병이 예전에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적이 있고, 또 이지문 중위가 군부대 내에 그 부정투표를, 부재자 투표, 부정행위를 그 양심선언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공익제보는 정말 엄청난 큰 힘을 가지고 있었고, 큰 그 공로를 세운 그런, 민주화의 공로자들이신데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 사회가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그분들이 정말 온몸으로 어떤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공익제보자 보호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또 호루라기 재단이 이분들을 지지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간재단인 거죠? 네, 저희는 민간재단입니다. 예. 네. 근데 실장님, 그 원래 예전에 그 뭐 양심선언 이런 거 그 야당 당사에서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내부자 고발 뭐 이런 예, 용어로 예. 썼죠. 그때 대변인 하실 때도 그런 걸 좀 안내하시거나 그런 적이 많이 했죠. 어떤 분이 기억나세요? 김영철 변호사. 김용철. 용철. 삼성. 네, 예. 네, 삼성. 그때 컸죠. 또 엄청난 파장을 가져왔죠. 그렇죠. 참 우리나라 재계의 그 문화를 바꿨죠. 결과적으로. 이분들을 호루라기 재단에서는 어떤 식으로 뭐 선정을 하거나 상을 주고 있나요? 호루라기 재단이 하는 일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호루라기 상을 드리는 게 가장 언론에 많이 그래도 노출이 되기 때문에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2011년에 창립을 해서요. 2012년부터 상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누군가를 딱 인상적인 분을 좀 떠올린다 하면은 1회 때 2012년에 첫 상을 받으신 분이 장진수 주무관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2010년 총리실과 청와대의 명령으로 민간인 사찰 증거를 없앴다라는 증언을 하는 그런 폭로를 하신 분이고요. 또 기억나는 게 이제 그 2014년에 호루라기상을 받으신 분이 있는데 윤일병 집단 구타 사망 사건에 대해서 핵심 증언을 하신 분이 익명으로 상을 받으셨어요. 근데 익명으로도 줘요? 네, 저희는 익명으로도 드립니다. 본인이 각광을 받지 않더라도 네. 적절한 역할을 했다면 시상을 하신다 그렇죠. 이거죠. 그때 이제 윤일병 집단 구타 사건은 사실 넷플릭스 드라마 DP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게 되신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는 데는 그 동료 병사의 증언이 핵심적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분이 이제 의병 전역을 한 병사였는데 당시에 이분이 실명으로는 받지 못하겠다. 그러나 우리가 이분이 하신 그 공로가 너무나 크다. 군인권 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셨다 해서 상을 드렸고 이 밖에 뭐 하나고등학교 입시 비리를 공익제보해 주신 정경원 선생님도 2015년에 받으셨고요. 그리고 또 서지현 검사 가 2018년에 서지현. 검찰 내 성폭력을 제보해 주셨죠. 그리고 2019년에는 동물보호단체 케어의 동물 학대와 불법적 운영을 제보해 주신 이미진 님이 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작년 겨울에 그 고 최상병 외압 의혹을 폭로하셨던 박정훈 대령이 받으셨습니다. 네. 잘하셨네요. 네, 이렇게 기억나는 분들 몇 분 말씀드립니다. 순수 민간단체인가요? 아니면 정부의 지원이 좀 있나요? 저희는 순수 민간단체고요. 정부의 지원이라기보다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어떤 그 뭐 연구 용역 같은 게 있으면은 지원을 해서 작년에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은 이제 뭐 보조금이라기보다는 그 목적 사업에 맞춰서 이제 그만큼 그 주신 돈만큼 정말 알뜰하게 다 써서 그 용역을 하는 거죠. 전현희 위원장 그걸로 또 감사했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순수 민간재단이라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네. 좀 운영이 좀 힘들죠. 네. 그 매니지메디어 TV 지금 박지원의 식탁에 후원금 계좌번호 하나 넣어가지고 후원금도 있고 그다음에 요 티셔츠 후드티를 사주시면 수익금이 이제 호루라기 재단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늘 이렇게 티셔츠도 오늘 두 번째 지금 가져가시는 거죠. 어쨌든 많이 홍보해 주세요. 그래도 제가 한 곳 팔았잖아요. 예. 제가 입었다고 연락이 왔어. 예, 봤습니다. 말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팔게요. 근데 이거는 누가 다뤄줬나요? 제가 다른 거 봤어요. 주인공, 역시 연출의 실장. 아니, 이게 해남반도 진도 이 바닷가에 동백꽃이 많이 핍니다. 그런데 화산면 그 주민자치위원회를 갔더니 노인 여성분들이 이걸 만들어가지고 기증도 하고 팔기도 해요. 예. 그런데 굉장히 동백꽃이 예쁘잖아요. 예. 이걸 차고 또 완도를 갔더니 자기 완도 구운 꽃이래요. 차고 다니니까 좋은데 이 재밌어요. 이미자 선생의 동백아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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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만 국민이 다 알아요. 그렇죠. 그때는 강아지도 부르고 다녔어요. 그런데 우리 국민 중에서 딱 한 분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은 아메리칸 파이만 잘 불러요. Y를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건 그렇게 아메리칸 파이를 잘 부르지 동백아가씨를 모른다고 해서 제가 홍보 좀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게 필요하면은 저한테 전화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해남 완도 진도를 오늘 좀 이 엄숙한 이야기를 하면서 건너뛰나 했더니 또 꼭 끼어넣으시는 이 순발력. 그렇죠. 그 공익신고자가 해남군에서도 완도군에서도 진도군에서도 나와야죠. 예, 그럼요. 좋습니다. 예. 근데 호루라기 상으로 다시 돌아가면 또 호루라기 언론상도 있던데 네네. 그 받는 기자들이 괜찮은 기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럼요. 이제 저희 그 호루라기 재단 말고도 공익제보자에게 상을 드리는 곳이 꽤 있습니다. 일단 참여연대에서도 공익제보자상이 있고요. 또 투명성 기구에서 투명사회상을 드려요. 근데 저희 그 언론상은 저희뿐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저희는 첫 해부터 언론이 공익제보를 받아서 얼마나 잘 그것을 알리는가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호루라기 언론상을 드리는데 매해 또 마찬가지로 한 두 팀 정도가 상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상을 많이 받은 곳은 어딜까요? MBC 같은데. 아닙니다. 뉴스타파. 뉴스타파입니다. 이게 뉴스타파, MBC, KBS, 뉴스타파는 최근인데. 네, MBC, KBS가 아무래도 그 우리가 말하는 정상화가 안 되는 그런 시기들, 그러니까 정권을 장악했던 시기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2012년부터 드렸으니까 그 시기에 MBC, KBS는 상을 많이 못 받았고요. 그래도 MBC PD 수첩이 제법 받았고 호루라기 언론상 최다 수상자는 이제 뉴스타파가 7번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떠오르는 강자는 셜록입니다. 셜록. 셜록에서 예, 김보경 기자님 등 여러분이 좋은 보도를 그 공익제보자를 발굴해서 그분들과 함께 정말 하나하나 밝혀내는 그런 보도들을 내고 있어요. 뉴스타파, PD수첩, 셜록 이런 분들의 보도가 어떤 유형의 보도인지 잘 아실 거고요. 이런 분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명예와 그 다음에 동기부여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호루라기 재단이 그 일을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후드티 팔아가지고 그 돈이 이제 일부 그 이제 호루라기 재단으로 갈 건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네네. 사회단체 계신 분들 늘 그러거든요. 돈이 좀 들어오면 이 일을 하고 싶다. 이 일을 어떤 게 있으세요? 일단은 지금 저희가 조금씩 그러니까 조금씩 적게 쓰지만은 하는 거 다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일이 너무 감질나는 거예요. 가장 심각한 것은 생활지원비가 필요합니다. 예, 공익제보자분들이 대부분 실직을 하세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가장으로 막 이렇게 계시다가 이 생활비가 이제 없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분들에게 생활지원금을 저희가 꼭 드리고 싶은데 다행히 그동안에 저희한테 예를 들어서 모녀분이 돈을 매달 보내주시면서 적은 돈이 아닌데 그리고 보내주시면서 이걸로 생활지원비를 좀 해달라라고 주시기도 하고요. 또 이문정 검사님이 예. 이 출판사에서 계속 가보겠습니다. 책을 낸 그 인쇄를 인쇄인가요? 예. 그거를 저희에게 기부를 해주셔서 그 돈으로 반딧불이 기금을 만들어서 또 공익제보자들에게 생활지원비를 드렸습니다. 예, 제가 그 얘기 나오면 좀 자랑스럽고 그 이문정 검사님 책이 10만 부 넘게 팔려가지고 그 인쇄 전액을 네. 기부하셨죠? 네네. 저희가 이제 홍보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무실 유지와 인건비 자체가 저희가 엄청 예, 모자라요. 예, 그래서 이런 그 비용이 있다면은 얼마든지 더 좋은 일을 아주 신나게 해나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앉아 있는데 굉장히 부끄러워요. 왜요? 제 코도 빨개지고 양심도 좀 루돌프. 그런데 저도 후원금 내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후드티를 많이 조금이라도 강조를 해주셔야 냅시다. 돼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최근에 그 뉴스타파, PD수첩. PD 수첩 뭐 이런 데 출연을 했지만은 내겠습니다. 예. 양심에 코가 빨개지는 그런 후회를 하지 말고 냅시다. 예. For Justice. 정의를 위하여 그리고 또 For Democracy. 민주주의를 위하여 호루라기 재단이 도움을 많이 받으면 그 10배, 100배로 민주주의와 정의를 돌려드리겠다. 네. 돈 생기면 뭐 하실 거냐고 했더니 아주 그냥
다 얘기하셨어요. 진짜. 예, 예. 나는 그 생활지원금에 대해서 네네. 꼭 좀 해줘야겠다 하는 네. 생각을 가졌어요. 맞아요. 그전에도. 왜냐하면 그분들이 되게 직장을 잃어요. 예, 예. 그런데 다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것 하는 것 아주 좋은 일이네요. 예. 오르락이 재단을 위하여, 민주주의를 위하여, 메리츠 미디어를 위하여, 정의를 위하여 후드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한편으로 후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가 예. 한마디. 테나만도 진도에 가서 이걸 많이 네. 팔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별도로 예. 적은 액수지만은 후원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후원자 1호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을 의인이 필요한 시대, 검찰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최고의 효과적 수단으로 공익제보,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2라운드에 또 그 의인 중에 한 분이라고 볼 수 있는 MBC 이기주 기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MBC의 이기주 기자입니다. 의인은 너무 과찬이신 것 같아요. 의인과 가까운, 어쨌든 살아있는 기자지. 정의로운 기자지. 네, 고맙습니다. 살인. 예. 그 바로 그 바이든 날리면 보도의 주인공이고요. 호루라기 언론상을 받은 기자들하고 비슷해 보이셔서 제가 의인이라고 좀 했습니다.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바이든 날리면 보도와 관련해서 정정 보도를 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죠. 예. 어떠세요? 느낌? 저희가 이제 바이든 날리면이라고 그동안 했잖아요. 대통령이 날리면이라고 한 뒤로. 그런데 이번 재판 결과를 보니까 날리면은 이제 더 이상 쓰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판결문에 날리면이 없어요. 날리면이 아예 사라져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제 정정 보도를 하라고 해서 1심 패소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걱정은 되죠. 앞으로의 그 남은 날들이. 정정 보도를 할 건가요? 3심까지 갈 건가요? 당연히 저희 당일날 항소도 했었고 뭐 저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판결이니까 싸워야죠. 날리면 변호사 입장에서 볼 때 그걸 왜 윤석열 대통령이 고소 고발을 하지 않고 외교부가 하죠? 그러니까요. 저희도 그래서 이 적격성에서 기각이 나올 줄 알았는데 당사자 적격성을 그 판결문을 보니까 그때 그 순방이었잖아요. 장소가. 그러니까 순방이니까 외교부의 업무다. 그래서 외교부의 당사자 적격성이 있고 민주당이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을 그 다음 주인가에 그 통과를 시켰거든요. 근데 그 해임 건의안을 낼 때 요 바이든 날리면 요 비속어 논란을 제대로 보좌를 못했다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리고 또 언론에서 외교 참사다 이렇게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외교부 당사자 적격성으로 인정을 하겠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납득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직접 하기 뭐니까 외교부 시킨 거죠. 아니 어떻게 됐든 날리면 바이든이 문제가 안 됐다고 하면은 그러면 한국 국회의원한테 이 새끼는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판결문에 이 새끼는 아예 뭐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교부도 이 새끼에 대해서는 이견을 달지 않았던 거예요. 그동안 재판을 하면서.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또 사과가 없고 이 새끼도 사실 인정을 안 하고 있죠. 지금. 되게 판결문에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판결문에 김건희하고 주가 조작했다고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없다. 보면 법원이 그 정정 보도를 하라고는 했지만 그 날리면 이 단어가 판결문에 없는 거 뭐 이런 걸로 보면 또 이 새끼에 대해서는 뭐 해석의 여지 이론의 여지가 없으니까 너무 고민은 했는데 결론은 엉뚱한 손을 들어주는 뭐 그런 게 아닌가 싶고 이 기자님 그 미디어 오늘 인터뷰에서인가 그러면 이제 기자들이 대통령한테 물어봐야 된다 그 말씀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정정 보도를 하라고 판결이 나왔는데 그럼 진짜 발언이 무엇이었는데 이걸 전제로 해서 너네가 이렇게 가짜 뉴스를 했으니까 정정하라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판결문에도 이 실체가 없습니다. 진짜 발언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판결 후에 대통령실에 기자들이 물었을 때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판결이 나온 거다라는 동문서답식의 답을 대통령실이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정확한 발언의 실체는 없는 상태로 그냥 정정을 하라는 거예요. 저희가 잘못했다는 식의 약간 항복 선언을 요구를 한 거고요. 제가 판결에 대해서 판결문 읽어보면 좀 모순되는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밝혀진 게 없다.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밝혀진 게 없는데 뒤에는 또 바이든이 아니라는 건 밝혀졌다. 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사또식 재판인 거죠. 네가 죄가 없음을 입증해봐라. 그렇지 않으면 넌 유죄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를 전 국민이 1년, 2년간 기다렸는데 바이든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우리 추억의 명 스피치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대통령님의 그 역사에 남을 명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청력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이 나는 줄을 날리면 쪽팔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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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십 번 들어도 바이든인데. 청력에 문제가 있으시다는 게 판사님의 말씀인 건지.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예, 예. 그 문장에 대통령이 승인 안 해주면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승인을 대통령이 해외 원조를 국회에 비준 사항도 아니고 동의를 받을 사항도 아니거든요. 그냥 하면 돼요, 집행을.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 국회가 승인 안 해주면 어떡하나라는 내용으로 판사가 이제 인정을 해준 근거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1억 달러를 글로벌 펀드에 내려면 국회 동의가 필수적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야당이 판결에? 야당이 1억 달러 기여에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가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해줬어요. 근데 상당히 되게 너그럽게 판사가 걱정까지 그런가요? 해주잖아요. 그런가요, 실장님? 그런 거 모르겠는데. 예. 그런데 이게 국회 동의나 비준 사항도 아닐 뿐더러 아니죠. ODA 자금 쓰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이 ODA 예산이 이미 2022년 9월 이 바이든 알리면 발언할 당시에 이미 그 다음해 예산안에 편성이 돼 있었어요. 그중에 절반이. 그리고 그 다음 해 이렇게 쭉 3년치가 편성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어떡하나를 대통령이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대통령 성격이 그런 걸 걱정할 성격도 아니고 그 양반 머릿속에 국회는 쓸어버려야 될 대상이지 1억 달러 가지고 뭐 걱정을. 그러니까 판사가 이거를 재판부가 굳이 걱정을 해줬다 이렇게 동의가 필수적이다라고 하려면 연말 예산 정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전체 예산 600조 정도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여야가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 이게 어쨌든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서 빼면 어떡하냐 이런 해석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600조에서 이 1억 달러는 1,000억 원인데요. 0.01%도 되지 않습니다. 예산철도 아니고. 네, 그리고 이 여야가 이 ODA 해외 원조 예산으로 다툰 적이 없어요.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이미 됐다는 국격 신장에 여야가 이견이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ODA 부담이 너무 적어요. 예. 우리 경제 수준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런 얘기가 안 되는데 사법부가 친절한 금자시대인데. 네, 그럼 정말 친절한 사법부네요. 딱 1년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날리면 때 1억 불보다 3배가 높은 3억 불을 녹색 기후기금에 공유하겠다고 또 G20 회의 가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때는 쪽팔려서 어떡하나 국회가 승인 안 해주면 이런 말씀을 또 안 하세요. 아유, 그 양반 3배나 되는 거 쏜다고 하고 굉장히 겁에 질려서 벌벌 떨었겠네. 상당히 너그러운 재판부였다 생각이 듭니다. 서판사님이시죠? 예. 성판사님. 네. 예. 성기호 판사. 예. MBC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요새 좀 많이 어렵고 그런데 이 사건도 있고 좀 회사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회사는 바로 2심 항소를 했고요. 이것은 애초에부터 저희가 뭐 다투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된다는 사안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꿋꿋하게 나갈 건데 이제 굳이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 벌써 국민의힘에서는 이 판결을 가지고 박문진 이사장과 MBC 사장 사퇴하라고 또 압박이 지금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만약에 이제 사장이 교체되거나 하면 제가 지금 걱정이 되는 건 이제 뭐 항소를
포기를 한다든가 그런 게 걱정이 되죠. 아니면 변론을 좀 소극적으로 해서 흔히 말하는 패소할 결심으로 간다든가 한동훈 장관도 정부 소송을 패소하게 했잖아요. 네, 그런 식이 좀 걱정이 됩니다. 그건 너 불을 보듯 보는데 저는 MBC의 DNA는 저항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MBC는 저항해서 정의롭게 이길 거다라고 하고, 만약에 박문진 그러한 일이 생긴다고 하면은 김홍 지금 방송위원장이죠? 김홍일 예. 방통위원장을 나는 탄핵해야 된다. 그렇게 이쪽은 또 탄핵 카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지금 민주주의의 1호가 언론이에요. 국민의 1호가 기자야. 네. 그런데 기자를 방송 언론을 탄압한다고 하면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탄핵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그러니까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탄핵해서 박문진이 지금 지켜져 있잖아요. 그리고 YTN, 연합TV가 민영화를 못하고 지금 지연시켜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하면은 탄핵해야죠. 맞는 말씀인데 야당 정치인이시고 또 이기주 기자님은 당사자니까 여기서 이제 다른 언론인이 쓴 저희 그 피렌체 식탁에 쓴 칼럼 중에서 그 한 구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필자 김준영님은 그냥 중도에 온건한 그 경제신문에서 편집국장을 하신 분인데 이 판결을 보고 좀 이제 화가 팍 났어요. 제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이해가 조금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사안은 정정 보도가 아니라 반론 보도의 영역이다. 전문 감정인이 판독 불가라고 판단했고 재판부조차도 사실 인정의 근거로 삼기에 현저히 부족하다고 했으면서 판사는 바이든은 이라고 발언한 사실도 없음이 밝혀졌으므로 라고 정정보도문을 내라고 했다. 판결에 대한 수긍 여부를 떠나 판결문 자체는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밝힐 수 없다면서 밝혀졌으므로 정정하라는 이런 명백한 모순을 담은 판결문이 우리 사회 지적 수준의 전반적 저하의 결과물이 아닌지 모르겠다. 참 통렬합니다. 예. 이자님, 기자유감 책 어딨죠? 여기 있네. 예. 저 책인데요. 아이고, 자꾸 이런 것들이. 한때 베스트셀러였다가 좀 주춤한 다음에 판결 후에 다시 또 팔리고 있습니다. 참. 예. 저희 마케팅 본부장이 독토커자입니다. 시간 좀 내주세요. 예. 많이 읽어주십시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저 이번 판결로 사실 제일 당황스러운 분들이 난리면으로 들린다고 하셨던 분들일 것 같아요. 이 판결문에 난리면이 없거든요. 근데 나는 난리면이라고 들린다고 했던 분들이 가장 당황스러울 것 같고, 이제 대통령이든 유명인이든 뭐 기자들이 기사를 쓰고 국민들이 이렇게 들었는데 난 그렇게 말한 적 없어, 난 기억이 안 나 라고 해버리면 그게 그냥 다 끝나버리는, 그렇게 돼버리는 판결이기 때문에 더더욱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대체 뭐라고 말을 한 건지 본인도 또 참모들도 여당 국회의원들도 또 판사도 다 거기에 대해서 입을 열지 못하는 그런 지식인들, 발언의 실체에 대해서 떳떳하게 말을 하지 못하고 밝히지 못하는 그런 권력자들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네, 꿋꿋하게 잘 가보겠습니다. 저같이 100번을 들어도 바이든이라고 들리는 사람한테는 감사해야죠. 이제 그러면 이제 가짜 뉴스가 됩니다. 이게 항소심이든 3심이든 뒤집어질 때까지 가짜 뉴스입니다. 뭐 나중에 이건 교육적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우기면 통하더라. 참 거기에 법원까지 동원되고 참 걱정입니다. 예, 오늘 이기주 기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전국 현안 몇 개 여쭤보고 가셔야죠. 예. 그게 특기니까. 예. 국민의힘이 이제 공천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어요. 아직 그러니까 영남 중진들은 아웃은 아직 안 되고 있고 수도권에 좀 하나씩 받고 있는데 뭐 이재명 대표한테는 원희룡 장관인지 의원인지 보내고 그 수원 김진표 의장 지역구에는 이수정 교수, 그 범죄 심리학자, 뭐 정청래 의원도 상당히 미운 털이 박힌 모양이죠. 뭐 김경률 씨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제 시작인가요? 물론 이 공천 학살은 시작됐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50살에 예. 젊은 정치 신인입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맨 처음 비대위원장 제1성도 정치개혁 협치를 못하고 있으니까 여야 협치를 통해서 정치를 살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으면은 이재명 민주당 골로 가요. 그런데 딱 검찰총장 취임하듯 윤석열 대통령 동생답게 이재명 민주당 운동권하고 투쟁하겠다. 이야, 저렇게 구상유치한 사람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구상유치란 건 입에서 젖비린내가 난다. 아 그렇죠. 그런데 과거의 정치는 그래도 금도가 있어요. 예. 여야당 대표 지역에는 공천도 고려를 했지만은 그렇게 공격을 안 해요. 후보를 안 내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 선거구에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데리고 가서 한 방을 날리더라고요. 날려질까요, 근데? 아니 그런데 저는 어떻게 읽었느냐 하면은 원희룡 참 아까운 사람인데 양평 고속도로 문제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너무 총대를 매가지고 이제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로서는 그래 이재명하고 한번 붙자라고 했는데 한동훈 나는 계산이 빠른 분 아니에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금은 서슬이 퍼러니까 아무 소리 좀 발투부를 숨기고 있지만은 대통령 경쟁자들이에요. 후보 경쟁자들 홍준표, 오세훈, 나경원, 원희룡 이런 분들이 있는데 원희룡을 사지에 보내서 대통령 후보 경선자를 하나 거기까지 보시는 거예요? 보내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원희룡 장관이 자신이 있으면 양평에 출마를 해야죠. 아 당연하죠. 서울의 동쪽으로 가야 될 사람을 서울의 서쪽 계양으로 보내는 거는 바로 또 그런 계산이 있는 나는 거예요. 그렇게 봐요. 그리고 거기는 어떻게 됐든 민주당이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야 그런 계산인가 하고요. 자 마포의 정청래 의원은 한동훈 와라 못 가더라고요. 아니 불출마를 선언. 아니 불출마 선언했는데 여기에 김경률 비대위원을 보내는데 김경률 비대위원이 뭐라고 했느냐면은 김건희 리스크가 문제다. 이 6자가 문제다. 라고 해서 김건희 특검을 수용할 듯하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지금 말씀은 자객 공천이 아니라 미운 놈 밀어내기다. 제 말을 들어보라니까요. 예. 수원의 이수정 교수는 범죄 심리학자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불출마를 하기 때문에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원을 탈환하기 위해서 3개월짜리 장관 등 막 투입하는데 거기는 염태영 수원 삼선시장 아주 인기 좋죠. 인기 좋죠. 경기도 부지사를 한 사람이 나갈 거예요. 이 사람이 민주당을 이끌면서 박광원 전 대표, 백혜련, 김영진 예. 이런 국회의원들을 이끌고 갈 건데 이수정 교수도 오늘 또 그랬더라고요. 명품백 예. 김건희
영부인이 사과했으면 좋겠다. 김건희 특검, 김건희 영부인이 사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사람들을 김건희 특검을 절대 반대하는, 절대 받지 않아야 되는 분이 이렇게 보내는 것은 나는 이 김경률 이수정 교수를 진짜 공천 줄까? 주겠죠. 그렇게까지 선언했으면. 아니 그런데 김건희 영부인이 줄까요? 공천은요. 공천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김건희 영부인이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아니 김경률 비대위원은 김건희 리스크 이게 문제 있다. 또 이수정 교수는 명품백 김건희 특검 김건희 여사가 사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기를 띄워놓고 보내는 것 아닌가. 그리고 염수영 수원시장하고 하면은 안 돼요. 그리고 정청래 의원의 마포구는 민주당의 상징인 예. 김대중 대통령의 사저 동교동에 있는 곳입니다. 예. 그런데 정청래 의원이 초선 선거 끝나고 동교동을 와서 대통령님 저 찍으셨어요? 하니까는 그럼 내가 정청래 찍지 누구 찍어? 민주당 찍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과연 나온다고 하면은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인 박지원도 적극적으로 나와서 정청래를 당선시키는 것이 김대중 자존심, 동교동 사저를 지키는 길이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점점 이렇게 이제 잘 뭉쳐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자객공천이냐 아니면 당내에서 다른 목표를 내는 사람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냐 정치 구단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객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야당이 별로 하는 거예요. 하는 거야. 야당이 여당 의원 거물을 보내는 거지 집권 여당이 자객공천 보낸다 이런 것은 그것도 금도에 어긋났고 예.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정치 신인인데 구정치인보다도 훨씬 더 구정치를 한다니까요. 싸움을 좋아하죠. 피하지 그래서 않죠, 싸움을. 나는 그러한 경우가 안 그래도 국민들이 좀 싸우지 마라. 예. 이런 때 좀 지나치지 않는가. 김건희 그래서 나는 이 세 개구는 반드시 민주당이 이길 수 있는 곳이다. 그렇게 봐요. 또 지원 유세도 가시겠다. 당연히 가야죠. 알겠습니다. 제가 가면은요. 예. 김대중 전국 세력 호남 향후들한테는 왔답니다. 예. 이렇게 점점 공간을 넓혀가고 계십니다. 예. 예. 김건희 특별법 이런 건 다음 주에 한번 하고요. 김건희 특검법은 예. 통과돼요. 예. 통과돼. 그건 좀 지금 일은 아닌 것 같고. 오늘 이준석 대표가, 저 이제 이낙연 대표가 나가신 뒤로 참 고생이 많은데, 이제 지금 오히려 이준석이 고자세가 됐어요? 그러면서 오늘은 낙준연대라고 부르지 말고, 리쌍 브로더스라 불러다오. 그러니까 이제 호칭도 이준석이 결정하는 거예요. 잘 돼가고 있나요? 지금 제3지대는? 저는 이준석 전 대표에게 어제 국민의힘 공관위원장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동일 지역 3선 이상 지역에서 출마하는 사람들은 현역 의원은 15% 감점을 한다. 이렇게 보면은 35%가 돼요. 그러면 3선 이상의 중진들은 어디에 모여 있느냐? 영남이에요. 그래서 예상대로 공천 학살이 시작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르르 이준석 신당으로 몰려갈 것이고 이준석 신당은 기호 3번이 되고 국고보조도 많이 받는다. 거기는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늘 저하고 얘기하면서 하는 게 대구는 얼마나 보수적이냐면은
몇 품 벼슬을 했느냐 이렇게 물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일품, 정이품 뭐 이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구의 국회의원들은 부장판사, 경찰청장, 장관, 차관들이에요. 그렇게 보수적인데 나는 아무리 이준석 전 대표가 스펙트럼이 높다고 하더라도 소위 정의당까지 포용하겠다라고 하더라도 이낙연 대표하고는 어려울 것 같아요. 대북 문제가 있고 예. 호남 아니에요. 그런데 낙준연대는 안 되고 낙석연대는 될 것이다. 그래서 낙엽처럼 날아가 버릴 거고 이준석은 돌멩이처럼 쉥쉥쉥 돌아다닌다. 그런데 어려울 것이다. 정체성 때문에 대북 문제 때문에 했는데 이준석 대표의 갓파더인 김종인 대표가 어제 지침을 줬습니까? 이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는 건 이낙연, 이준석 연대는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중도 보수를 먹겠다. 그렇죠. 그게 확실하다. 그렇죠. 그리고 우선 이준석 대표는 영남표를 확보하는데 호남 이건 되겠느냐?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참 엊그제는 탈당한 조홍천 의원이 그 이낙연 전 대표에게 총선 불출마는 말할 것도 없고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해야 된다. 그래야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오늘 이준석 대표는 이낙연 대표한테 왜 총선 출마 안 하냐?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은 대표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많으니까. 그렇지만은 그 신당은 한석이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낙연 대표가 왜 불출마 선언을 했겠어요? 될 데가 없죠. 될 데가 없죠. 나갈 데가 없어요. 종로, 영광 한평 장성, 자기 고향, 광주, 천만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예, 아니 그것도 있고 참 조홍천 의원이 또 혹시 당신 이렇게 해가지고 대통령 선거 나가려는 거 아니냐 그 의혹을 씻고 백의종군 해라 이렇게 심지어 뭐 요구할 정도니 그분들 나 확인은 안 됐지만 들려오는 바에 의하면은 저도 들었어요. 들려오는 바에 의하면은 이낙연 전 대표에게 호남에 가 있어라. 수도권도 어디도 나오면 안 된다. 참 어려워요. 집 떠나온 홍길동 참 이쪽에서 한마디 듣고 저쪽에서 한마디 듣고 그냥 이낙연 선배 참 괜찮은 예. 인물인데 예. 그러니까 호남에서도 그런 거예요. 호남에서 기대를 하고 키워줬는데 저렇게 실망스럽게 되니까 배척하는 거죠. 에이고. 최영태 교수라고 있어요. 예. 저하고 전화를 했는데 그분이 김대중 대통령을 모델로 해서 소설을 썼다고 그래서 내일 제가 이제 광주에 가서 그 광주 KBS 뉴스 7 신년 특집에 녹화를 하고 저녁 11시에 광주 MBC 시사 영광로 토론을 해요. 그리고 저 해남으로 가는데 그 사이에 정진백 교수가 김대중 어록이라는 책을 출판해서 제가 거기를 출판 기념회를 간다고 그랬더니 그럼 거기서 만나서 자기 소설책을 주겠다라고 해서 내가 물어봤어요. 이낙연 됩니까? 광주 전남은 아닙니다. 그런데 신당을 창당했으면 항상 광주에서 대통령 후보건 총선이건 바람이 불어서 수도권으로 전국으로 퍼졌는데 그 신당이 수도권에서 바람 불어가지고 광주로 올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광주 그걸 걱정을 해서 아이고 수도권은 더 안 돼요. 그랬죠. 뭐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그러나 예. 나갔으니까 잘 돼야죠. 그렇지만은 나그네가 우물물을 마시면서 내가 다시는 이 우물 마시지 않겠다고 침 뱉고 갔는데 돌아와서 다시 마셨다는 거예요. 친정에 욕하지 말고 서로 잘 돼서 나중에 만나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차관
그냥 저는 이낙연 전 대표 생각하면 그냥 집 떠난 홍길동 생각이 납니다. 예. 예, 오늘 뭐 여쭤볼 전국 현안은 많은데 오늘은 그 호루라기 재단, 진짜 그렇지. 호루라기 재단 그다음에 우리 의미가 또 있네요. 의인에 가까운 이기주 기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기주 얘기를 기자. 하다 보니 정치 얘기는 좀 많이 못했습니다. 예. 그 두 분을 만난 것 자체가 예. 저도 굉장히 영광입니다. 여기다 식탁을 이렇게 차려 놓으시니까. 그렇죠. 기존의 식탁을 차려 놓으시니까. 예. 그 실장님이 그래서 그런데 제가 후원금을 받아서 선거를 치러야 될 입장인데 내가 또 후원을 해야 되니까 세상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건 또 괜찮습니다. 저건 이 티셔츠 좀 예. 많이 팔게요. For Democracy, For Justice 캠페인에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예. 또 진짜 마지막에 허시하지 아니 좋아요. 이걸 위해서 그렇게 호루라기 재단, 예. 정의로운 이기주 기자 예. 이런 분들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역시 순발력장이십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메디치 출판사에서 호루라기 재단과 함께 후원하기 위해서 굿즈를 만들었습니다. 호루라기 재단은 우리 공익 신고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민간 단체인데요. 이 좋은 일에 쓰이는 이런 좋은 상품이니까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구입하셔서 우리 공익 신고자들 보호하는데 힘을 보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동참하고 또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For Justice, 정의를 위하여 화이팅! 티셔츠에 민주주의를 위하여라고 써있죠. 언론 자유와 진짜 민주주의를 위해 모두 힘을 모아주세요. 파이팅! 여러분 함께 합시다. 함께하면 이깁니다. 만약 지금 DJ라면 박지원에게 말씀하십니다. 윤석열 정부의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 얘기는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민주당은 단결해서 정권교체의 승리의 길로 가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민주주의를 살려야 경제도, 정의도, 남북관계도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살립시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For Democracy!